트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저도 이제 조합 데이터표라는 거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 화면 보시게 되시면은 단 두 조합만으로 저는 뭐 네 조합, 뭐 세 조합 들여가지고 고배당 하나 맞았다고 연승이라고 절대 안 칩니다. 반드시 주력 두 조합만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번 화면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또 조회수도 지금 많이 올라갔더라고. 요거 제가 숲TV 제 방송국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제가 다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 실제 적중 게시글 드립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가지고 당시 올렸던 2년 전이었죠. 23년도니까 당시 올렸던 실제 날짜랑 그리고 올렸던 게시글 내용들 실제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편안하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그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끊어서 가실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숲TV 오셔서 이렇게 또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6월에 현재 지금 기록해 드리고 있는 적중 구간들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올라가듯이 이제 적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어제 우리가 주야간 하루 또 쉬어갔죠. 쉬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구간에서 또 올킬 한번 내면서 또 확 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이제 항상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제 주력 종목 일본 야구 그리고 제 그 교류전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류전 퍼시픽 리그가 지금 6연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센트럴 리그 또 이제 6연전을 시작을 할 건데, 센트럴 리그 성적이 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좋았고요. 센트럴 리그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 야구에 그야말로 교류전 꽃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야구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는 센트럴리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 홈구장에서 열리는 센트럴리그 6연전은 아무래도 이제 투수 타석과 함께 그 홈구장의 밸런스 그리고 투수의 그 마운드 밸런스 그리고 8번과 7번 구간에 펀치를 갖고 있는 타선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특수성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일본 야구를 많이 봐온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존심이 좀 걸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이제 교류전에서도 센트럴리그 홈이 이제 3연전을 또 했었었고요. 요때 이제 3연전 중에 3일 모두 적중에 한 번은 승부 금액업, 두 번은 올킬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류전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특히나 이 센트럴리그 우리가 또 이번 6연전 싹 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센트럴리그 6연전 동안 올 금액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요 오른쪽 우측 여기 상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자,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샌디 알칸타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게 알칸타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 알칸타라가 이제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이 열리면은 팔려야 되거든요. 다른 팀으로. 근데 얘 지금 사갈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오늘 아벨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2.35점대입니다. 필라델피아 선발들 진들도 이번 시즌 뭐 나쁘진 않지만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 판타스티포는 지금 아닌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벨이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 또 등장을 해서 상당히 또 선발로서 잘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직전 경기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벨이 직전 두 경기를 또 굉장히 잘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 좀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구값이 그렇게 나쁜 선수도 아니고요. 또 원정 경기에서 강점이
굉장히 존을 넓게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타를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또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지표가 많진 않지만 WHIP도 1.1점대라는 거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필라델피아 타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치 정도 수치이고 또 불펜 같은 경우에도 평균치 정도 수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가 홈 원정에서 크게 뭐 때를 타는 그런 팀도 아니다 보니까 나름 그냥 소소하게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마이애미 선발 투수 샌디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 제가 볼 때 못 팔려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적이면은. 다만 얘가 홈 경기가 괜찮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얘 그 이제 저걸로 깔고 가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 카운트 구종이 싱커예요, 싱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구종 분석을 형들한테 해드리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제 뭐 별표 쳐주시면 좋고, 보통 싱커랑 커터를 우리가 리스크 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스크 제가 피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싱커라는 구종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날아가는 궤적 자체가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우측으로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우투수 기준으로. 그런데 싱커가 보통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투수가 던질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덜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될 어떤 브레이킹 볼 각도가 덜 떨어지면서 살짝은 몰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더 떨어져야 되는 그 이제 구도가 조금 더 위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보통 장타가 잘 나와요. 그래서 투심이나 싱커를 잘못 던지면 대부분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최원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나가야 되는 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깎여 맞아서 보통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가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피안털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샌디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싱커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선수다 보니까 좀 장타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시즌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홈 경기에서 크게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다라는 거, 그런 또 강점도 있다. 이 선수의 이제 문제점은 싱커도 싱커인데 나머지 주구종들도 이제 피안타를 다 3할이 넘어가요. 특히나 득점권에서는 얘가 피안타를 4할 때이기 때문에 좀 벌벌이 아닌 벌벌이다. 이 정도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샌디 알칸타라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좀 크게 좀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불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마이애미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뭐 이제 타격 성적 같은 경우에도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이제 그 선발 그리고 불펜 그리고 마지막 이 타선까지도 뭐 일괄적으로 다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필라델피아가 원정 경기를 잘 못한다라는 것과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보통 지는 경기도 끈질기게 따라가는 힘이 좀 있다라는 거. 항상 제가 마이애미를 형들한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1무 경기에 봅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질만한 경기는 아니고요. 다만 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추격당한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의 프랜승도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언더만 당연하게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기호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배 사이즈 쪽을 좀 좋아한다, 그리고 배당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필라델피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나는 배당 낮아도 되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거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애미 프랜슨 가져가시고, 나는 다 필요 없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고배당 먹고 싶다, 승1무 한번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어빈입니다. 5승 3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난 어빈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꾸 콜어빈이 생각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이크 어빈입니다. 얘는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오늘 팜퀘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0승 4패, 방어율 7.77점대 찍어주고 있습니다. 잭팟이네요, 형들. 팜퀘스트의 문제점은 장점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세부 지표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득점권, 그다음에 피장 타율, WHIP, 아니면 뭐 이제 볼 3비, WHIP 뭐 엄청 많은데 지표들이 투수가 한 10가지 정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경기당 피홈런을 2개씩 맞는, 오늘 선발 등판하는 14명의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피홈런 수치가 높은 투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장 타율이 5할 오픈이에요. 거의 6할 때인데, 그러니까 안타 2개당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피장타가 나온다라는 거야. 미친 거죠, 성적 자체는. 그리고 이닝 히팅도 안 돼,
WHIP는 2점대가 넘어가. 직전 경기 샌프란시스코전에서 4이닝간 2실점. 심지어 저는 이것도 잘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팜 퀘스트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워싱턴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제이커빈이 잘 던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물론 제이커빈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워싱턴이 시즌 초반에 잘 나갈 때 보면은 타격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던 팀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팜퀘스트라는 선수의 그냥 반대를 보는 게 당연히 이거는 맞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물론 뭐 어제도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는 걸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역배승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원정 경기에서 두 번의 역배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 어쨌든 이거는 워싱턴 승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워싱턴 승에다가 뭐 이제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가 이긴다면 당연히 이제 오바가 좀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워싱턴 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만 뭐 엄청 좋았던 경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그 기억나실 겁니다. 콜로라도가 마이미 원정 가가지고 그때 수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콜로라도도 보면 콜로라도, 워싱턴, 마이애미 이런 팀들은 그냥 그놈들이에요. 다만 이제 팜퀘스트가 너무 이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워싱턴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뉴욕 양키스랑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자, 오늘 요거 제가 형들한테 좀 칭찬을 받고 싶은 게 있죠. 맥스 프리드의 어쨌든 패배를 오늘 또 잡아드렸습니다. 이로써 지금 맥스 프리드가 2패인데, 예, 2패를 지금 제가 다 잡았어요. 다저스한테도 졌고, 이번에 보스턴에 제가 어제 보스턴 역배 잡아드렸죠, 여러분들. 보스턴한테도 졌습니다. 예, 결국에는 어쨌든 양키 프리드를 좀 잘 피해드렸다라는 건데, 뭐 어제 구종상성이 뭐 어제 뭐 정확하게 들어간 날은 아니었어요. 엄청 막 정교하게 들어간 날은 아니었지만 뭐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뉴욕 양키 선발 투수가 슈미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슈미트, 잠깐만요. 클락 슈미트 맞죠? 슈미트가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오늘 소리아노입니다. 4승 5패 방어율 3.8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슈미트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가 좋죠. 뭐 이제 슈미트, 그 다음에 저기 얼마 전에 저 어디야, 애틀랜타의 브라이스 엘더, 뭐 요런 애들은 제가 장타가 워낙 위험한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피칭을 하죠. 로케이션도 꽤나 직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 경기에서 아무래도 이 구위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다 보니 홈 경기의 성적이 상당히 좀 훌륭하게 나와주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에인절스의 소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원정 경기 잘 던지는 에인절스 선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정 경기 성적이 좀 더 나쁘지가 않다. 이 선수가 이제 소리아노도 시즌 평균 방어율이 4점대인데 이제 원정 경기 방어율이 3점대로 훨씬 더 적어지는 편입니다. 홈 경기가 방어율이 5점대예요. 그리고 소리아노의 강점은 역시나 홈런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키스란 팀과 어떻게 본다면 이 구조적으로 상성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에인절스가 타선 자체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 치긴 하거든요. 그리고 좌투수한테 많이 약해서 오히려 오늘 슈미트는 또 우투수기 때문에 오늘 에인절스가 사실 빠지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 선발 부분, 그 다음에 뭐 불펜 부분, 그리고 뭐 타선 부분까지도 에인절스가 어떻게 본다면 양키스한테 비빌 수 있는 그런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홈 슈미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양키스의 바로 타선 때문입니다. 현재 양키스가 1위를 탈환을 했죠. 타선 1위로 탈환했고, 최근에 심지어 양키스가 못 쳤어. 어제 보스턴 상대로도 이제 영봉패를 당했고, 못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이 우르크 타격 효율 지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팀이 뭐 타선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대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요거는 홈 경기 뉴욕 양키스의 OPS가 현 시점 오늘 모든 이 14개 팀들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거의 뭐 9할 때에 가까운 수준의 홈 타율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보스턴 원정 경기였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형들 뭐 이제 내일 아침에 뭐 보긴 해야겠지만 스탠튼이 오늘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들리기는 해요. 물론 이제 뭐 내일 이게 보고 가시면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스태튼의 출전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이게 8시 5분 경기니까 확인하고 가면은 이제 5분 안에 배팅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내일 경기 스탠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양키스를 확실하게 또는 보거나 오바 쪽을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내일 스탠튼이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에인절스 플랜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아침에 결장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베팅하신 권장 드리겠고요. 굳이 하나를 저는 꼽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오바 볼게요. 에인절스도 여러모로 오늘 타격이 뭐 우투수 상대 좋죠, 원정에서 좋죠, 다 괜찮고 양키스는 양키스 홈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바 하나 건드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템파베이랑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라이언 페피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에플린입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페피어 같은 경우에도 뭐 다저스 시절 때부터도 그랬지만 9위로 조진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장타에 대한 위험도가 있긴 한데 템파베이나 아니면 이제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에 홈구장이 바뀌었고 템파베이도 다소 이제 타다 친화적인 장타가 잘 나오는 점수가 잘 나오는 구장으로 이제 팀을 옮겨버렸다 그 홈구장을 바꿨다 보니까 양키스 2군 구장이죠. 바꿨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라이언 페피어 또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피장 타율도 거의 뭐 4할이 넘어가고요. 피홈런 리스크 분명하게 적용되는 선수고 홈 경기 피어 페이스 또한 8할대 가까이로 올라가는 그런 선수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볼티모어 선발 투수 잭 애플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홈런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로라도의 이 팜퀘스트 담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좀 이제 피홈런 리스크가 높고 피장 타율 자체가 5할대가 육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애플린 같은 경우에 또 구종들이나 어떤 이제 로케이션 자체들도 좀 공격적인 편이라서 사실 양쪽 다운을 뭐 마음 놓고 때려버리면은 혼자서도 오바를 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완전히 생 언더로 가버리거나 요즘 보면은 뭐 세이버 매트릭스 데이터대로 흘러가는 경기들도 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예 생 언더로 흘러갈 수도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이거는 저는 둘 팀 중에 한 팀이 그냥 혼자 오바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점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 저는 이거 9.5긴 합니다만 오바 보겠습니다. 양쪽 다 템파베이 홈구장에다가 템파베이 홈에 잘 치죠. 그리고 볼티모어 형들 원정 경기를 못 치거든요. 빠따가 원정이 쉽거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쪽 다 피홈런 리스크랑 피장타 리스크 모두 갖고 있죠. 이건 저는 오바 하나만 보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형들 빠따전에서는 저는 보통은 역배를 골라요. 어차피 배당도 좋은 거 양쪽 다 치고받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다만 템파베이는 그 홈의 특수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건 템파베이 쪽으로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오바만 봅니다. 자, 다음은 시애틀이랑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애틀에 이 선수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애틀의 이 선수가 홈에서 선발 등판할 때는 대부분 보통은 승부로 가져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아니면 뭐 주력 몰빵이나 보통 금액업으로 써먹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자, 일단 봅시다. 시애틀의 선발 투수 오늘 로건 길버트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부상 이제 복귀 선발 등판인데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지올리토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5.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올리토도 우리가 알던 옛날에 그 지올리토가 아니죠, 여러분들. 화이트삭스 당시에 1선발의 그 지올리토는 아니고요. 많이 죽었습니다, 지올리토도. 다만 이 지올리토의 강점, 이 원정 경기를 굉장히 잘 던집니다. 이번 시즌 뭐 홈 경기 방어율이 8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되고요. 홈 경기 POPS가 1이 넘어가는데 원정 경기 POPS가 5할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는 지올리토다. 원정 경기에 매우 훌륭하고요. 그리고 뭐 지올리토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닝 히팅이 나름 되는 선수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때 이닝도 저는 충분히 원정 경기에서 많이 먹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도 어느 정도 나이값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건 구위가 떨어지면서 좀 장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최근부터는 그게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애틀도 결국에는 홈 경기에서 공갈포, 홈런 몇 방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성상 아쉬울 수 있겠다. 그리고 지올리토는 볼을 빼지를 않아요. 좀 직선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구를 또 하기 때문에 시애틀이 나름 좀 이제 공략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건 길버트 제가 이제 뭐 항상 주력으로 챙겨가거나 뭐 승부로 챙겨가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 2점대로 굉장히 좋고요. 홈 경기 한정이긴 하지만 POPS가 4할 1푼입니다. 이거는 이 지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근 한 달 동안 이 지표 처음 보는 것 같아. 야, 그만큼 지표 자체가 아주 훌륭한 선수다.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어쨌든 얘도 이제 복귀 전 이제 그 부상 빠졌다가 복귀전을 치른 상황이고, 이 부상이 안 좋았죠. 어깨 부상이었어요. 투수한테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부상 복귀를 우리가 이제 리헵전이라고 하는데, 리헵전에서 일단 방어율 2점대를 찍어주긴 했어요. 나름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한번 지켜보고 싶기는 해요. 일단은 저는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 경기 정도는 챙겨보고 지켜보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봅니다. 좀 잘 던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승일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승일무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올리토도 원정 경기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자, 다음은 애슬레틱스랑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스펜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바뀌었다. 아까 제가 분석하는데 2시간 전이었나? JP 시어스로 바뀌었다. 스펜스가 오늘 JP 시어스입니다. 형들. 바뀌었어요, 투수 형들 요거. JP 시어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한 투수죠. 제가 이 JP 시어스, 그 다음에 또 한 명, 루이스 세베리노, 요 두 선수를 홈 경기에서 이제 애슬레틱스 올 시즌부터 홈 경기장이 바뀌게 되면서 올 시즌부터 홈구장에서 굉장히 약한 두 투수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6점대, 그리고 피홈런 수치가 2.4점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홈 경기 안정으로만 놓고 보면은 콜로라도의 팜퀘스트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JP 시어스다라는 거. 피장 타율도 5할이 넘어갑니다. 홈 경기 안정으로는. 역시나 POPS도 홈 경기 1, 그러니까 9할 7푼대니까 1을 역시나 또 기록해주고 있다. JP 시어스는 홈 경기에서 안정감을 띌 수 있는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맥컬러스 주니어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이 선수는 지금 원정 경기 방어율이 제로죠. 아직까지 1실점도 없고 POPS가 4할에 육박한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다. 최근에 휴스턴이 보면은 타선도 형들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뭐 타격 지표들, 심지어 불펜도 지금 리그 거의 뭐 상위권 수준이죠.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오늘 선발에 대한 어떤 경력도 좋다 보니까 물론 이제 훌륭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맥컬러스 같은 경우에도 경험치가 많지는 않은 선수다 보니까 WHIP 이닝당 주자 출루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1.5점이에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 템파베이 홈구장이나 이번 시즌 애슬레틱스 홈구장에서는 절대 주자를 쌓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홈런이 터질지 모르는 구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차피 양쪽 다 빠따 대 빠따라고 봐요. 휴스턴도 빠따가 나쁘지 않고 애슬레틱스도 뭐 템파베이도 홈구장에서만 왔다고 하면은 빠따를 터뜨릴 수 있는 또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역시나 빠따 대 빠따 대전, 강대 강의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경기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주 맛있게 저는 애슬레틱스 역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슬레틱스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당연히 오바를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바를 먼저 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르자고 한다면은 애슬레틱스 역배를 보는 겁니다. 요거 형들 그 투수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JP 시어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은 다저스랑 샌디에이고 경기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 경기입니다. 봐야죠. 안 볼 수가 없죠. 내일 또 뭐 11시 경기니까 내일 아침에 싹 일어나가지고 운동 갔다 와가지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LA 다저스 선발 투수가 드디어 오타니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이 오타니가 원래는 7월 말에 복귀 예정이었어요. 예정 자체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등판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저스의 선발진들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로버츠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죠. 빠르게 좀 이제 마운드를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타니를 이제 데리고 왔고요. 빠르게 좀 콜업을 시켰고, 오타니가 이제 그 선발 투수로서 오늘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오프너 형태입니다. 뭐 오타니가 5이닝, 6이닝 던지는 건 아니고요. 뭐 이미 로버츠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1이닝에서 많이 던지면 2이닝까지는 맡겨보겠다. 그러니까 한 바퀴 정도만 이제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샌디에고의 그 중심 타선 구간들, 요 구간들만 어떻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롱 릴리프로 아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오타니 선발 투수, 오타니가 오프너를 맡고
그 다음에 예정된 선수가 벤 캐스파리우스입니다. 그만큼 아마 캐스파리우스가 이제 정통 선발로서 한 3이닝 정도 제가 볼 때 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탄이랑 캐스파리우스가 합해서 5이닝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빨리 콜업을 시킨다라는 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로버츠가 빨리 올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캐스파리우스에 대한 어떤 성적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캐스파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보통 원정 경기에서 약한 다수 투수들이 대부분인데 이 선수는 홈에서 약합니다. 약간 커쇼 같은 느낌이죠.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로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롱이다 보니까 얘도 롱으로 쓴 선수다 보니까 이닝 히팅도 잘 되는 선수는 일단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 선수의 강점은 구위가 정말 뒤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탄이랑 합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얘도 이제 불펜으로서 뛰었던 선수다 보니까 구위 값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난다. 평균 구위까지 5.8점대입니다. 보통 4점 정도만 돼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4.8점 되면 상당히 또 우리가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피홈런 거의 안 맞는 그런 선수기도 하고, 샌디에고의 그 기복 있는 타선을 오늘 의학 죽일 수 있는 두 투수가 오늘 5이닝 정도를 맡아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벌떼 투구하겠죠. 불펜들 내보내가지고 그런 형태로 갈 것 같고요. 자, 샌디에고 선발 투수 오늘 딜런 시즈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은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뭐 딜런 시즈야 제가 이제 가져가는 구간 딱 명확하죠. 홈 경기 아니면 안 가져갑니다. 물론 뭐 딜런 시즈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고점이 높은 선수잖아요. 슬라이더 가면 긁히는 날에 하이 페스트볼 구속이 160 정도가 나오는 날에는 뭐 원정이든 홈이든 가리지 않고 뭐 6이닝, 7이닝 뭐 미친 피칭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통산적으로 그리고 다저스한테도 심지어 강했어요. 항상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 모든 지표들이 다 홈에서 그 좀 해당이 됩니다. 샌디 딜런 시즈가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 둘 다 다저스를 상대로 잘 던졌는데 둘 다 홈 경기였죠. 원정 경기 아직 지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저스의 홈구장은 어쨌든 OPS가 8할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타자 친화적인, 그야말로 다저스한테 좀 맞춰져 있는 그런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도 샌디에이고 타선 자체가 원정 경기에서 분명 기복이 뚜렷하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샌디 보시는 분들은 언더를 당연하게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고, 다저스 보시는 분들은 저는 뭐 요거는 오바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샌디에이고 불펜이 생각보다 다저스 타선한테 약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 피안타율이 거의 3할 3푼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샌디에이고 불펜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샌디에 있었던 형들, 걔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걔 이름 뭐지? 밀러 아닌데? 저기 오타니 담당 일진 형들, 오타니 담당 일진 그 불펜 하나 있잖아요. 걔도 지금 다저스가 영입을 했죠. 걔 이름 뭐냐 형들아.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뭐 불펜이 이번 시즌 얘들도 거의 3위, 얘들이 3위인가 불펜이? 잠깐만요. 많이 내려갔네 얘들 지금 불펜이 지금 5등까지 내려갔네요. 샌디에고도. 어쨌든 4위권 불펜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저스 상대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마 다저스가 이기면 선발부터 불펜까지 아마 다 좀 털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 다저스 승에다가 오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형들 오늘 7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뭐 이제 분석에서 다들 뭐 느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뭐 괜찮은 날에는 명확하게 오늘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저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딱딱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끊어주는 편인데, 오늘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다 어려워요. 7경기들이. 그러다 보니 오늘은 웬만하면 이제 골라가지도 마시고 형들 그냥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내일 이제 또 교류전에서 제가 뭐 거의 싹 또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은 웬만하면은 조합 받아보시는 게 낫고요.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조합대로만 베팅 하시는 거 저는 좀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최대한 좀 이제 조심조심히 접근을 하셔라. 7경기 전부 다. 자, 일단 여기까지 프리뷰 해드리고요. 또 우리 수티비 형님들 전체표 띄워드릴 거니까 추천수 빠르게 좀 채워주시고, 또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고, 또 데이트 받아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